안녕하세요. 경매사령관 박영춘입니다. 저는 다 아시겠지만 정원동에서 마포갈매기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유방건축물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유방건축물을 경매로 낙찰받게 되면 여러 가지 좀 불리한 점이 있어요. 유방건축물을 낙찰받게 되면 일단 경락장금 대출이 안 돼요. 경락장금 대출이 잘 안 됩니다. 거의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물론 능력이 있으시면 받겠지만 거의 경락장금 대출 안 된다고 보고, 두 번째, 유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것 같은 경우는 나중에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임 그 유방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특히 영업하는 상가 같은 경우 있잖아요. 영업하는 상가 같은 경우는 영업승계, 신규로 영업허가가 안 납니다. 신규로 영업허가가 안 나요. 제가 나중에 조금 있다가 왜 영업허가가 안 나는지, 유방건축물이 있으면 신규로요. 승계는 상관없어요. 승계는 그냥 기존에 있던 영업자 지위를 내가 그냥 바로 승계해서 가져오면 되는 거니까 상관없지만, 신규로 하고자 할 때, 신규로 예를 들어서 여기 중국집이 있었는데 중국집 폐업해버리고 내가 여기다가 꼬치집을 하고 싶다. 응? 양꼬치집을 하고 싶은데, 이런 경우 이 건물 건축물 대장상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돼 있으면 신규로 영업 허가가 안 납니다. 그 법조문은, 그 관계 법조문을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런 경우 한번 보겠습니다. 경매 물건을요. 건물 이쁘게 돼 있네요. 그죠? 이쁘게 돼 있고 근린주택으로 돼 있네요. 근린주택이라는 것은 다 아시겠죠? 설명 안 드려도요. 건물 전부 토지 지분이네요. 그런데 요게 이제 14억짜리가 4억, 5억까지 빠졌다가 8억에 누가 낙찰 받아갔어요. 잘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시세라든가 그런 걸 강의하는 시간이 아니고 유방 건축물에 대해서 강의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밑에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네요. 쭉 나와 있고, 중에서 8가구, 그러니까 2층 2가구, 3층 2가구의 가구가 경계 벽 등을 증설하여 8가구로 불법 대손한 위반 행위 및 다락을 주택으로 어쩌고저쩌고 해서 위반한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죠. 단독주택 용도로 지상 4층 어쩌고 해서 일반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음. 이게 중요한 거죠. 보시면 건축물 대장상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대요. 자, 우리가 이제 건축물 대장을 딱 떼보면 여기 이제 건물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사항이 나오거든요. 엘리베이터 어쩌고저쩌고, 그다음에 이제 각 층별로 또 이제 2층, 3층 이제 가구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유방 건축물로 적발된 경우에는 맨 오른쪽에 여기 위반 건축물이라고 딱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 내용이 맨 밑에, 건축물이랑 맨 밑에 나와 있어요. 이런 식으로 써 있습니다. 어디 몇 호, 1층 어디, 2층 어디, 3층 어디 위반했고, 상가 건물 같은 경우도 이게 상가잖아요. 여기다가 이렇게 불법으로 계단을 만들었다든가 아니면 불법으로 이렇게 증축을 했다든가 그러면 이것도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반 건축물로 등재가 되면 여러 가지 제약이 따른다고 했죠. 이런 것들은 기억하고 계세요. 첫 번째 다 아시겠지만, 대출이 우리가 이제 경락을 받아서 은행 가면 이제 대출이 잘 안 돼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행강제금을 두드려 맞을 수가 있고요. 세 번째는 이게 만약에 상업시설이라고 한다면 영업승계가 안 된다. 아니, 신규로 영업허가가 안 된다. 영업승계는 돼요. 기존에 A라는 사람이 중국집을 하고 있는데 B라는 사람이 중국집으로 그대로 승계하는 건 되는데, A라는 사람이 중국집을 폐업해버리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걸 폐업하고 다른 걸로, B라는 사람이 이것을 갈비집으로, 마포갈매기로 바꾸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신규는 허가가 안 됩니다. 왜냐면 이런 법 근거가 있어요. 근거가. 사람들은 이제 근거도 잘 확인하지 않고 대부분 이제 그냥 우리가 평소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으로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모순된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면 그런 정확한 근거가 어디에 있는지, 공무원 분들도 어떤 일을 할 때 근거가 있어서
사람들한테 계도를 하고 어떤 뭐 조건을 제시하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거 없이 당신 여기서 영업 못해 위반 건축물이니까. 그러면 그 사람이 물어볼 겁니까? 아, 근거 있어요? 그러면 공무원이 이제 들이대겠죠.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이제 건물은 좋다 하더라도 특히 이제 이런 다가구 같은 거, 다가구 주택 있죠? 이런 것들은 특히 필히 우리가 경매할 때 건축물 대장 꼭 확인해 보십시오. 건축물 대장 확인해 보시고, 물론 임차인 그런 것은 이제 나중에 차후에 제가 다 강의하겠지만 한 부분도 있어요, 일부요. 그렇지만 건축물 대장을 꼭 확인해 보셔서 위반 건축물 여부를 꼭 체크하십시오. 위반 건축물 꼭 체크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은행에다가 대출을 먼저 알아보셔야 돼요. 은행에다 물론 위반 건축물이라고 해서 대출이 안 되는 건 아니고 해주는 데도 있어요. 하지만 대부분 1금융권에서는 내부 계약, 내부 어떤 지침상 위반 건축물이 있는 경우는 해주지 마라 라고 지침이 대부분 시달돼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이런 위반 건축물이 나왔을 때 영업 승계가 안 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정리한 자료인데, 위반 건축물의 경매와 매매 또는 임대 시에 이제 영업 승계라든가 영업 신규로 영업 허가가 안 되는 이유를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건축법 79조, 그다음에 건축 시행령 115조, 영업자 지위신고에 관련 80조 이행강제금이 다 나와 있어요. 여기 제가 한 번에 정리해 놨거든요. 자, 이행강제금은 정말 많이 두드려 맞을 수 있어요. 뭐 그래서 100분의 50까지도 두드려 맞을 수 있습니다. 공시지가예요. 그러니까 좀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리고 위반 건축물에 등에 대한 조치 나와 있죠. 건축법 79조 부분 나와 있어요. 공무원분들이 이 규정을 근거로 해서 신규로 영업 허가 안 됩니다.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고 오셔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신규로 허가해 드릴게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아까도 다시 한번 말씀드렸지만 신규하고 승계하고는 다릅니다. 승계는 영업자 지위 승계는 그대로 하면 되는 거고요. 이것은 바로 승계돼요. 위반 건축물을 하더라도. 그런데 만약에 공무원이 실사로 나와서 뭐 걸렸다 그러면 이 영업자 지위 신계도 안 될 수도 있어요. 저는 이런 경우는 한 번도 보지 못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신규 같은 경우는 건축물 대장에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으면 100%안 됩니다. 이 위반 건축물을 해소하고 와야 돼요.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분들도 이렇게 계약서를 쓸 때, 그러니까 상가, 제가 나중에 강의를 하겠지만 상가 중개를 하실 때 필히 건축물 대장을 확인하셔서요. 건축물 대장이 위반 건축물로 등재되어 있다고 한다면 위반 건축물 분명히 명기해 주셔야 되고요. 영업자 지위 승계가 안 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은 무효로 한다. 어떤 이런 조항을 넣어 주셔야지 새로 들어오시는 분한테 전혀 피해가 없어요. 물론 민법에서 얘기하는 대로 임차인이 처음에 사용 목적대로 이 물건을 사용하지 못하면 그 계약은 무효인 거죠. 그런 걸 조금 이렇게 법으로 가기 전에 계약상에서 미리 이런 안전장치를 해주시면 서로 고마운 일이겠죠. 자, 그러면 왜 영업자 지위 승계가 안 되는지 볼게요. 건축법 제79조 위반 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나와 있죠. 자, 밑에 쭉 뭐 내려보면 영업이나 그 밖의 행위를 허가, 면허, 인가, 등록, 지정 등을 하지 아니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위반 건축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위반이 되는 대지나 건축물이죠. 위반에 따른 대지나 건축물은 이걸 못하는 거예요. 그죠? 면허, 인가, 등록, 지정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거예요. 허가도 안 되고.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영업자 지위 신규로 영업을 허가하고 싶어도 못하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시행령에 봐도 이제 이런 실태조사가 있어요. 매년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그래서 웬만한 것들은 다 걸립니다. 뭐 공무원분들이 직접 가신다든가 아니면 뭐 위성사진으로 본다거나, 그죠? 그렇게 해서 국토교통부장을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반 건축물을 관리대장을 작성해야 된다.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나와 있어요. 뭐 정말 위반 건축물 요즘은 더 세졌어요 이게요. 지금 제가 이 법보다 지금 매년 나옵니다. 매년 두드러 맞아요. 양성화된 부분도 있어요. 양성화된 것도 있지만 그러지 않은 것은 매년 100분의 50까지 공시지가에 정말 엄청난 거죠. 많은 제약이 있죠. 첫 번째, 은행 대출이 안 된다. 두 번째, 이행강제로 투도할 수 있다. 세 번째, 내가 임대를 하고 싶어도 그 임대가 안 될 수 있다. 우리가 경매에서 이런 부분을 조심하셔야 됩니다. 감사합니다.